안녕하세요. 저는 2018-1260 박유수입니다. 오늘은 무치약 구강의 형태와 명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PPT 자료는 신종호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치약 구강은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총이치를 만들려면 무치약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총이치 제작과 관련된 지지, 안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인공치 배열에 있어서도 정확히 무치약 구강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악 모형입니다. 상악 무치약 구강의 모형입니다. 여기 보면은 순소대, 상악 순소대, 협소대, 절치유도 등등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악의 무치약 구강입니다. 여기 또 보면은 설소대, 전정, 여기 보면 제대로 보이진 않는데 하악 순소대, 하악 협소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치약 구강, 이거는 이 사진에 보면은 상악의 심한 퇴축이 보이는데 하악은 그나마 덜 퇴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상악을 보시면 너무 퇴축이 깊게 되신 거 보이시나요? 상악 둘 다 심한 퇴축의 상태입니다. 아까 사진에 보면은 여기 퇴축이랑 여기 퇴축 높이가 완전히 다른 게 보입니다. 양호한 상태의 무치약 구강입니다. 양호한 상태의 무치약 구강이 가장 총이치를 만들 때 정확도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위치가 벌어지는 이유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총이치가 불편하시거나 환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겠죠. 그 이유는 아마 기공사가 무치약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 이해를 잘 못했거나 잘 못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무치약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 상악 총이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상악 무치약 구강입니다. 상악 무치약 구강이랑 하악 무치약 구강의 차이는 모형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 상악을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지만 하악을 보시면 아까 봤다시피 여기가 라운드하게 둥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치약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악 순소대. 상악 순소대는 정확히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상악 양주처치 사이에 숨측 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줄임띠입니다. 총이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 숨절은이라고 합니다. 절은은 입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이 없이 소대가 들어가서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깊어야 하는데 그치만 너무 넓고 깊으면은 의치의 안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악협소대. 아까 순소대랑 비슷한 거긴 한데 소구치 옆입니다. 소구치의 협측 치은 부분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간 점막주름띠입니다. 아까는 순측에 있어서 순소대라고 했다면 지금은 협측에 있어서 협소대라고 합니다. 상악협소대는 아까랑 비슷하게 총회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셔자른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넓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상악 순측 전정. 구간 정정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윗반향의 상순으로 이행되는 부위입니다. 이건 사진을 더 크게 보면은 이 부위가 전정 부위입니다. 순측에 있다 그래서 순측 전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이치 부분을 상하 순측연이라고 합니다. 이 전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굳은 전망이 굽어져서 치조제로 이행되는 부분을 중요한 운순이행부라고 합니다. 상악협측 전정. 아까 상악 순측 전정이랑 비슷하게 협측에 있는 전정이라 그래서 협측 전정이라 그럽니다. 구간 정정의 일부로서 협측 치은에서 윗방향의 뺨으로 이행되는 부위입니다. 상악 협측 전정은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이치 부분을 상악 협측연이라 하는데 이 부위에는 상악골에 권골동기가 있어 위치의 변연부가 직접 닿으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릴리프를 형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서 구역 점막이 굽어져서 치조제로 이행되는 부분을 은협이행부라고 합니다. 은협이행부는 뭔가 모르게 제가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협측에 있다 그래서 협측 전정입니다. 익돌상악절은 저편골의 익상돌기와 상악결정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면은 여 부분이 익돌상악절은입니다. 익돌상악절은은 상악 총이치의 양측박 후형 경계가 됩니다. 여기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없어서 이 부위에 압박을 가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박을 가하기 어려워서 또 후국의 폐쇄를 시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구개소화. 구개구 최후방에 정중구 개봉성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간이 유착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에 개구하고 연조직 상에 위치합니다. 즉 위치를 보면은 구개소화. 여기 사진에서는 되게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진동선이고 여기가 구개소화라는 부위입니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준선 양측으로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잠시만요.
국외소화는 진동선 가까이에 개거하는데, 진동선은 국외소화에서 대략 2mm 전방에 위치하고요. 인상체에서는 이 부위가 윤기로 형성되는데 국외소화 윤기라고도 합니다. 진동선 (vibrating line). 환자가 아 소리를 낼 때 국외 부위가 떨리기 시작하는 부위를 그은 가상선입니다. 국외소화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듯이 여기가 진동선이고 여기가 국외소화라는 부위입니다. 진동선은 명확하게 그어진 선은 아니고 범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악 총이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 아까는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했다면 지금은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악 잔존 치조제. 자연 치아의 상실 후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 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 윤기입니다. 사진에서 보자면 무치약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잔존 치조제 부위입니다. 상악 결절 (maxillary tuberosity). 잔존 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최조돌기 부위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 부위, 이렇게 결절처럼 나와 있는 게 상악 결절이라고 합니다. 총이치에서는 결절와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인공치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와를 형성하기 때문에 배열하지 않는 게 올바르다고 볼 수 있죠. 절치유두. 양 중절치 사이 바로 혈축에 위치하며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추형이라는 모형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타원형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치유두는 약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절치유두는 릴리프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위고요. 절치유두를 통해서 치조골 흡수 정도를 알 수도 있고 치아 배열 시 수직 고경을 결정하는 해부학적인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영상에서의 정준성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치유두입니다. 정중국의 봉선. 절치유두로부터 경국의 중앙부로 이어지며 선상으로 융기된 점막 부분으로 뼈 상태의 정중국의 봉합선을 덮고 있는 부위입니다. 사진에서 보자면 정중국의 봉합선은 여기인데 여 선을 덮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릴리프를 형성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점막층이 얇은데 총이치가 그럼 압박을 가하면 통증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릴리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외추벽, 횡국의 주름.
구개주름이라고도 합니다. 경국의 정반 부위에서 정중국의 봉선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돌출된 융선 모양의 부위입니다. 구개추벽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제 생각에 여기라기보다는 약간 이쪽? 요 주름들?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주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로 그 상악 천장을 돌돌돌돌 해보면 주름 같은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구개주름, 구개추벽입니다. 대국의 공부위, 골국의 후방 양해측 부근의 구개골의 수평판과 상악골의 최후방 대구치, 설측 치돌 돌기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수평판과 상악골, 최후방 대구치, 설측 치돌 돌기 사이에 있습니다. 드디어 하악 우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대. 아까 상악순소대, 상악협소대도 나왔죠. 하악순소대를 먼저 볼게요. 잠시만요. 하악순소대는 하악 양준절치 부위 순측치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순소대, 여기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악협소대, 아까는 순측에 있다고 그래서 순소대, 지금은 협측에 있다고 그래서 협소대,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하악순소대의 원심에 있는 구조로서 하악견치와 제1소호치 부위의 협측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주름띠입니다.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지? 잠시만요. 됐다. 하악순측전정. 아까도 상악순측전정, 상악협측전정이 있었죠. 구간전정의 일부로서 순측치은에서 아랫방향의 하승으로 이해하는 부위입니다. 사진으로 보여주자면 이쪽, 여기가 하악순소대가 있는 부위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부위를 말합니다. 전정은. 하악협측전정. 협소대와 교근 지역 전방부까지의 협측치은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측연은 전정이랑 똑같은 건데 가장 깊은 부위, 여기 협측에 있다 그래서 협측전정, 협측전정을 말합니다. 교근 지역, 하악 위치의 후방 원심 협측 부위의 주연을 결정하는 부위가 됩니다. 교근 지역은 교근 수축 시에 의치상에 가해질 수 있는 측방력으로 의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의치상의 폭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교근 지역을 사진으로 보자면 이쪽을 말합니다. 하악 협측 전정 쪽에 있네요. 그쵸? 원심 협측 부위, 주연을 결정하는 부위가 됩니다. 설소대, 치조, 설숙구. 먼저 설소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링거 프레늄.
하악 중절치 설측치은 부근에서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주름을 말합니다. 아까 순소대, 협소대를 봤는데 이번에는 하악에만 있는 설소대를 보겠습니다. 설소대를 사진으로 보자면 여기 혀 밑에 밑이라고 해야겠죠? 밑에 여기 설소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울로 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영어로 발음하기만 해도 여기 설소대가 보입니다. 치조 설측구 혀와 잔존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측소대로부터 후방, 후악, 설곡 커튼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진으로 보면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측에 있다 그래서 설측구겠죠? 치조 네. 먼저 하악 잔존 치조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악 잔존 치조제는 잠시만요. 이번에는 아까는 주연에 관한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한 거라면 지금은 지지에 관한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악 잔존 치조제 의치의 주 지지부로서 자연치 상시로 전치 구치부에서는 내외 치조벽이 모두 두껍기 때문에 치조골은 여기 있습니다. 잔존 치조제 치조골은 수직 방향으로 흡수가 진행되고 대구치 부위는 치근 장축과 하악 골체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게 외축으로 진행되어 앞궁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알레보얼 그루브네요. 치조구 구윤기, 후구치 윤기 잔존 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불룩하게 튀어나온 연조직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환 표면을 설정할 때 인공치 배열 시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분 연조직상에 있습니다.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의치상을 제작할 때에는 이 부위를 꼭 필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협측붕, 협측선방, 버칼 셀프, 선반, 협측, 버칼 셀프 하악에서의 주압력 지지부가 되어 예리하고 좁은 치조 정상에 오른 교압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협측분을 사진으로 보자면 여기 저도 협측분을 아직 조금 헷갈리는데 내측으로는 잔존 치조제가 있고 외측으로는 외사선이 있고 전방에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구후 윤기가 위치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측으로는 잔존 치조제 그 다음에 외측으로는 외사선 전방으로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구후 윤기 여기 있습니다.
외사선 external oblique line 하악 잔존 치조제의 고치부인 원심 혀측의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형성됩니다. 외사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협축부에서 외측에 있는 것이 외사선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축부는 약간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공부위 mental foramen region 하악 제1소고치 혹은 제2소고치의 치근단 부위에서 후회상 방향으로 개고한 구멍으로 이신경과 혈관이 나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이 부위를 말하는데요. 치근단 부위에서 후회상 방향이랬잖아요. 치근단 부위에서 후회상 방향입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치조제의 정상에 가깝게 위치하므로 위치상 압박을 가하면 통증을 느낄 수 있어서 릴리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결절 lingual tuberosity 악설군 근선의 후단하악 제3대구치의 설축 부위가 고율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로 치아상실 시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총이치와 인상체에는 설적 결절화를 형성합니다. 사진을 보자면 이 부위를 말하는 건데요.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잠시만요. 뭐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사진은 외사선 사진인데 설결절이 여기서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이쪽 골륜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하악 제3대구치 이쪽 악설골 근선 내사선 아까는 외사선 설명했는데 지금은 내사선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악골 하악체 내면의 일극에서 후상 방향으로 주행하는 융기로 구강절을 형성하는 악설공근이 부착되고 구치부의 치주돌기가 심하게 흡수되면 치조제 정상이 악설골 근선에 이르러 더욱 돌출되고 예리하게 됩니다. 돌출되고 예리하게 됐는데 이게 악설골 근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치나 인상체에서는 악설공근을 형성합니다. 하악융기 하악체 내면 견치와 소구치 근단 근처에 있는 고륜기로 빈저사적인 구조입니다. 심하게 돌출될 경우에는 위치의 제작이 불가능해서 절제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사진을 보자면 여기 심하게 돌출되면은 절제를 하고 위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심하게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와. 아까 사진에서 보자면 발생 원인은 이렇게 이빨을 빼다가 이 부위가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부위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무치학 해부학적 구조와 명칭을
해부학적 명칭과 형태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